네, 굿모닝 인포맥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테이블랩스 케빈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어제 그 네. 주가와 금리의 디커플링 그 얘기 좋았는데 어제 맞아요. 그 일주간 얘기하느라고 자세히 못했는데 오늘 좀 자세히 들려주시죠. 어저께 보여드렸던 차트에다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사각형만 그렸어요. 네, 네, 차트 보시면은 실제로 금리가 내려가고 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는 약세되고 네, 이런 그림이 이제 노멀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현상인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시면 1번 써 있는 부분, 2번 써 있는 부분은 똑같았는데 그 중간에 번호 안 매긴 부분도 보시면은 금리가 내려갔는데 주가도 내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더니 이건 뭐지? 그랬더니 금요일 날은 갔더니 금리는 오르는데 주가도 올라요. 이건 뭐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지금 얘기했던 거랑 또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거꾸로. 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보고 봤을 때는 이건 되게 단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가,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건 1970년도부터예요. 1970년도부터 제가 사각형,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을 일단 사각형을 다 쳐봤어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이 있더라고요. 네, 쭉쭉쭉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저 차트 만드셨습니까? 프레드라고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연준에서 이런 걸 만들어서 다 공개를 해주고 있어서요. 그래요. 다 모아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프레드에서 가서 이 변수들 네, 바꾸면 돼요. 바꿔가지고. 네, 저 사각형은 이제 제가 친 거고, 네, 사각형 빼고는 이제 연준이 알아서 잘 그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침체가 되면은 그 중간중간 회색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침체는 연준이 그려줘요. 이제 연준에서 그 미 경제위원회에서 그 침체라고 결정을 내리면은 지나서 네. 내년쯤 가서 지금이 침체였어 그러면 저렇게 이제 회색이 바가 생길 거예요. 나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거기 연구원이 있으니까. 예, 예. 뭐 두 분기 원래 마이너스면 회색 칠해주기로 예, 했는데 예.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침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또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일단 그 회색된 부분들이 공식적인 침체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금리 인상 기간들을 사각형을 그리다 보면 침체 이전의 인상기기 어떤 적도 있고 아닌 적도 있어서 꼭 침체되면 금리는 무조건 빼잖아요. 경기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건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회색 침체된 데는 금리를 다 내렸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전대 침체 오기 전에 어땠나 보시면은 미리 금리를 올린 연준들 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연준이 자꾸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페드 금리라는 게 은행간 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끼리 원래 그냥 자기들끼리 생성됐던 금리가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이후에 가이드라인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퍼 리밋, 다운 리밋, 로어 리밋 해가지고 그 빨간색으로 보시면 한 2009년도, 2008년, 2009년도부터 아마 페드가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레인지가.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막 얘기할 때 보면 연준이 옛날부터 막 이렇게 네. 관리하고 이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아요. 아닌 예, 것 예. 같아요. 제 기억에도 서프라임 이후에부터 이제 가이드를 줬지, 그전에 그냥 시장에서 생성되는 대로 그냥 이제 생겼던 금리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는 금리가 아니라 통화량으로 그쵸, 관리했으니까. 그쵸. 다르죠. 네, 좀 달라요. 달라요. 예, 그래서 예. 그게 서브프라임 이후에 바뀐 거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또 이제 계속 페드가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한 것처럼 자꾸 과거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네. 원래 과거는 그냥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대로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한 80년대 보면 위아래로 막 움직이잖아요, 네네. 금리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대로 되니까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움직일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금리 같은 경우도 저렇게는 안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가이드를 딱 주잖아요, 페드가. 예, 그러니까 저렇게는 안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향 보시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내려요. 첫 번째 사각형. 근데 두 번째 사각형에서 보시면 금리를 막 올리는데도 주가도 막 올라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번 사각형 가서 보시면 금리는 올리는데 금리 올라가서 주가는 또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얘기했던 우리의 아이디어랑 비슷하죠. 그러면 그렇게 된 거를 쭉 쉬어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없어요. 주가도 오르고 금리를 올렸던 경우가 횟수는 더 많아요. 예. 근데 과연 이거를, 저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8번이었잖아요. 네. 지금 50년 동안 8번이거든요. 8번 중에 3번 맞았고 5번 틀렸다. 이게 반반이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횟수가 적어요.
그런. 그러니까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다, 저런 경우 저렇다라고 얘기하려면 횟수가 뭐 10,000번, 1,000,000번 뭐 이래야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럼요. 거지. 표본 최소한 자체가 너무 최소한 네. 30번은 넘어요. 예, 최소한 그래도 한 100번은 돼야죠. 근데 100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확률상 이렇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 꼭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이제 매매 의사결정이나 투자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다른 질문이 좀 회색으로 된 침체 부분 네. 공식적으로 침체 기준이 있어요? 그 미경제위원회인가 하는 자문 네. 회의에서 침체라고 하는 거를 어나운스를 해요. 근데 공식적인 기록은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기준, 공식적인 그러니까요. 기준은 어나운스 된 건 없고 원래 얘기됐던 거는 그냥 뭐 이렇게 구글링 찾아보면은 두 분기 마이너스 되면 침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안 했죠. 이번에 안 하면서 네. 아니다. 그 실업률이 또 다른 고려 변수들도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연준 마음대로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연구소 맘이다. 뭐 약간 그런 거여서 그 그런- 기준이 참. 네.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과거 패턴을 보면은 저 회색이 칠해진 구간에는 금리가 엄청 빠졌고 주가도 한 번은 왕창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번 정도 마이너스로 왕창 빠진 경우가 있지 않겠냐라고 자꾸 사람들이 보는 게 네. 색깔 칠해주면 한 번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예, 네.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위험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이제 너무 짧게 회색이 칠해져서 이번 거는 이제 아까 그걸 확대하는 거예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네. 확대하는 걸로 보시면은 금리 오를 때 주가 올랐어요. 보시면은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막 오르고 있는데 내리는데 지금 더 옛날 거를 소환해서 지금 금리 올려서 주가 내린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금리가 오르는 거는 그때 그 시장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6개월이 됐든 뭐 1년짜리가 됐든. 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거는 금리의 향후 어떻게 될 움직임이잖아요. 것인가. 예. 네. 근데 향후 움직임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되게 맞다고 보면은 조금 딜레이 돼서 앞에 거를 보면 앞에 네. 거는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저는 약간은 그 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주식 트레이더랑 네. 채권 트레이더랑 달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선행하냐고 보면 보통은 주가가 선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채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지네? 금리가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야 되나? 네. 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용을 하는 채권 매니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주식 매니저 중에는 금리를 보면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식을 사야 되나? 이렇게 이게 어떤 게 선운지는 그때그때 달랐던 것 뭐 같아요. 제 이런 기억으로는. 거는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게 공격적으로 보는 거죠. 보는데 채권을 하고 이자를 하는 사람도 물론 그렇게 보고는 싶으나 네. 캐리가 있잖아요. 그쵸. 오늘 당장 현금으로 팍팍 터지잖아요.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만일에 내가 네. 채권을 안 갖고 있으면 이자가 팍팍 네. 줄어드니까 네, 맞아요.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채권 매니저들은 약간은 경기가 좀 안 좋아야 채권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 매니저는 좀 베어리시하죠. 기본적으로. 깔린 생각 자체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저는 이제 파생했던 사람이라서 네. 생각이 좀 없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중립이어야 되고 이거 팔면 이거 사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파생은. 양방향으로. 네. 네. 파생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래요. 이게 그렇죠. 비싸냐 저게 비싸냐지 이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근데 저는 워낙 못 맞춰서 그런데. 그렇게 맞힐지를 모른다라는 게 약간 파생했던 사람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저같이 이제 뭐 해지하고 이랬던 사람은 뭐 내가 어떻게 맞춰 이거를 뭐 절대 못 맞힌다. 못 맞힌다는 게 딱 있으니까 이거 대비 이게 좀 그렇죠, 덜 오를 것 같아. 뭐 이러면 이제 두 개 섞어서 자꾸 하는 이게 해지 개념으로. 그러니까 네. 크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못 먹어요 문제가. 그래서 한 이제 방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채권 매니저들은 그래서 약간은 채권 시장 같은 경우 금리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롱 가진 사람이 무조건 먹었잖아요. 중간중간에 금리가 오른 경우 있지만 그때 수합이나 이런 것들 파생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반짝반짝 그 트레이더들이 좀 이제 뜨는데 네. 대체적으로 무조건 롱 들고 간 사람이 무조건 이겼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막 흔들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뷰들이 많이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먹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펀더멘탈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그거는 다 이제
개개인마다의 투자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네.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한번 봤더니 우리 사실 최근에 금리는 올랐는데 어저께 금리는 올랐는데 왜 주식은 안 빠졌고 맨날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네. 그리고 야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네, 둘 다 잘못된 게 없고 지금 보시면은 주가 올라가는데 금리 다 올렸는데 뭐 그런 경우도 과거에 되게 많은데 네. 자꾸 이제 지금 최근에 이걸 자꾸 매크로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걸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네요. 시장은 저는 지나서는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른쪽 뒤는 항상, 어차피 모른다. 네. 지나놓으면 뭐 엄청나게 맞추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결국 금리는 지금 이번에 보여드리는 차트는 결국 금리는 그냥 인플레이션에 따라 움직인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 거에 따라서 그 뒤의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기업 실적이 진짜 좋게 나오면 네. 결과적으로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애플, 인텔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꼭 그렇게 둘이 같이 코릴레이션이 되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길게 보면. 그렇네요. 네. 그렇게 인플레이션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는 상당히 네,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과거보다 지금이 좀 못한 것 같긴 해요. 이걸로 그려서 보니까. 왜냐하면 금리를 미리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에 맞췄었고 금리를 미리 올려서 올라가는 걸 맞췄더라고요. 보니까 한 80년대, 90년대 쪽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CPI 보면은 그렇게 변동폭이 크지가 않거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여기 앞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조금 더 빨리 올렸으면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고 아쉬움이. 조금 네. 이렇게 스무딩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페드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거군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페드가 너무 늦었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이유가 이걸 그려보면 과거에 보면은 미리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 네. 올려서 얘가 스테이블하게 맞췄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선제적. 네, 뭐, 선제적 네. 이건데 지금 파월은 선제적 X. 선제적 얘기했다가는 욕 돼지게 먹을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좌배 따라 다르다. 네. 이게 변호사도 하시고 이런 이제 안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하시는 거고 네. 이제 아이비나 이런 좀 질르셨던 분들은 선제적으로 그렇네. 좀 미리 자기가 좀 올려보고 그렇네요. 그것도 그런 재미난 느낌이 좀 있는 것 얘기입니다. 같아요. 그 그래서 연준 영국- 인사들의 원래 출신을 보면 네, 출시를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은- 코어 CPI 보여주셨고 네. 시장 전망이에요. 이거는 뱅가드? 뱅가드라는 ETF 제일 큰 블랙락이랑 뱅가드랑 이제 그렇죠. 둘이 네. 제일 큰 데잖아요. 거기서 시장 전망이 나왔어요. 9월 달에. 네. 그리고서 이제 10월 전망이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뭐 키로는 뭐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줄어든다, 안 내려온다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침체될 확률 65%, 올해 침체될 확률 25%, 세 개만 탑으로 세 개 뽑은 게 그리고 유럽은 이미 연말에 리세션이다, 거의 리세션이다 이렇게 세 개 탑을 뽑았는데 그 밑에 네. 쪽 쭉 내용 중에 보면은 에셋 리턴 아웃룩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자산별로 익스펙티드 리턴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지금 네가 투자하려면 어디다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거죠? 해보고 예, 싶은 예. 거죠. 예, 예. ETF 하는 데는 이제 자산 배분이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봤더니 기대되는 수익률 자체가 에쿼티 같은 경우 픽스드 인컴 두 개로만 지금 여기 나눠놨는데 네. 그 나눠놓은 거를 쭉 보시면은 이머징 국가 쪽 글로벌 에쿼티의 XUS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XUS 디벨롭먼트 마켓 에쿼티거든요. 언헤지드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네. FX를 그러니까 외환을 해지하지 않은 거. 예, 다음에 좀 크게 좀 써오시면 안 됩니까? 아, 저 눈 빠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한 네. 기대 수준이 한 8%대가 나오는 거는 네. 이머징 마켓 주식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만 보면 이머징 마켓 주식이 제일 좋다. 우리 이머징 언헤지. 마켓이죠? 우리나라 이머징이라고 좋다는 거죠. 하면, 예. 그러니까 이쪽이 결국은 그래서 플로우를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머징 마켓 쪽에. 근데 변동성을 보면 18% 19%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주식은 다 미국 네. 주식이나 미국 네. 밸류나 뭐 미국 그로스나 별 차이 없어요. 네. 그게. 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익스펙트 리턴은 그래도 2, 3%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주식 중에 고르라 그러면은 이제 이머징 쪽 그 미국 빼고 그러면 미국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도 자기네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 거 보시면은 이제 픽스 인컴 그러니까 채권 쪽 그러면 이제 미국 국채 살 거냐 아니면 신용 정크본드 크레딧 채권 살 거냐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채권 살 거냐 이런 이제 구분으로 쭉 나눴어요. 네. 근데 익스펙티드 리턴 같은 경우 보면 이머징 마켓 소버린 본드들 그러니까 국채죠. 네. 그런 것들 우리나라 국채 같은 거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6%대가 나오고요.
상단을 보면 저거 해지한 건가요? 외환은? 여기 다 언해지죠. 그 글로벌 본드 EX, US는 네, 해지예요. 네. 해지는 4% 나오고요. 언해지는 6%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FX에서 한 2%좀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거는 그 환율 움직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리 자체의 움직임 그 나라의. 그러니까 그거 달러 이거 다 달러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니까 네. 예, 자기네 나라 기준으로 달러로 투자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4%고 해지했다고 치면 네. 외국 걸 하면서 그리고 그냥 그걸 열면 한 6%쯤 된다. 그래서 한 네. 2% 정도가 이제 약간의 FX 이머징 마켓이 그 환율이 저기 강세가 될 될 것이다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네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한 5%대가 나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6%에 5%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쪽은 그럼요. 8%에 18%예요. 예. 와. 그러면 딱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 비율이 좀 나쁘잖아요. 네. 채권 비율이 훨씬 좋다고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네. 그러면 네. 똑같은 리스크로 18%를 맞힌다고 가정을 하면 이 채권 쪽은 한 3배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비슷한 변동성으로 네. 보면. 그럼 3배라고 생각하면 아까 6이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6, 3, 18%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3배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하이넷 월스들은 자꾸 채권 쪽을 갖다가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 채권들 투자할 때도 이제 레포 펀드나 이런 거로 해서 레버리지 건 펀드들이 많았었어요. 그게 레포 펀드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채권을 산 다음에 채권을 담보 맡기고 돈을 더 빌려서 채권을 또 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산 채권을 또 담보 맡기고 돈을 더 빌려서 채권을 또 사고 이렇게 한 5번쯤 돌려요. 많이 돌리면. 그리고 적게 돌리면 3번 정도 돌리거든요. 풍차 돌리기죠. 예, 많이 나오는. 그런 걸 하면은 이제 조달 금리하고 채권 투자한 금리 차이만큼이 계속 애드업해서 올라가니까 예전 같은 경우 중국 채권 같은 경우는 막 한 15%, 12%까지도 보였었어요. 그걸 한 3-4번 돌리면. 네. 예, 거기다 이제 위안화 강세된다 그랬을 때 그때가 한 2008년도, 2009년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의 고정금리 비슷하게 해서 12%, 13% 줘버리니까 PB에서 헤지펀드가 다 망했어요. 근데 중국은 리포 시장이 그런 대로 잘 돼 있나 보죠? 밖에서 채권을 가지고 프라임 브로커리지들이 알아서 돌려주죠. 예. 사실 우리는 리포가 거의 안 돼서 우리는 별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많이인지 좋아졌나요? 있어요. 그래서 레퍼 펀드들도 나왔었고, 제가 이제 운용사 처음 가서 안전하고 수익률 제일 높은 펀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 레퍼 펀드도 만들려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건 크레딧 시장만 나쁘지 않으면 예,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국채 가지고 돌리는 거고 은행채 같은 걸로 돌리는 거니까 펀딩 레포 금리 대비해서는 일드가 좋거든요. 그럼 만일에 이 뱅가드 시장 전망 요게 다 맞는다 가정을 하고 네. 맞을 가능성 50%밖에 없는 거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 투자 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채권을 사요. 네.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미국 투자가 입장에서 썼으니까 달러를 팔아야 되네. 원래 걔네는 달러 예. 가지고 있었으니까 원화를 그러니까- 사가지고 그냥 원화 채권 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 투자가가 얘하고 똑같이 하려면 네. 달러 팔아야죠. 우리는 그렇죠. 원화밖에 우리 없으니까. 원화밖에 없으니까 달러 그러니까 팔아야죠. 지금 국채 사고 달러 팔고.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데 가서 달러 팔거나 ETF에서 달러 팔고. 네, 뭐 그래갖고 그런- 얘 말이 맞으면 6%하고 벌러틸리티 5%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의 이제 레포트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얘들 반밖에 안 받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이거 틀리면 다 꽝이고요. 그런데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네. 사실 요즘 돈 많으신 개인들이 그 채권에 관심 채권에, 엄청 네.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TLT, TMF 이런 이제 미국 국채 ETF들 보인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주식인데 왜 갑자기 채권 ETF들이 거꾸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볼게요. 뉴스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BOA에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 안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기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BOA나 이런 데 이제 주문을 주고 그러면 저는 리포트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네.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업에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뉴스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체스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약간 딜레이 돼서 보게 되잖아요. 하루 이틀, 늦으면 한 일주일 네. 그렇게 보게 되는데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현금 비중 최고다. 이런 뉴스 찾으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날짜 저거서 찍어드린 거지만 4월 달, 작년 11월 달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는 약간 바뀐 게 증시에 항복 신호 나왔나 뭐 이런
이제 헤드라인이 바뀌었어요. 캡슐레이션. 네, 캡슐레이션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이제. 예, 그리고 현금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상태로만 보면 작년 11월부터 현금 비중을 늘리기는 시작한 거죠. 근데 현금 비중이라는 게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식형 매니저가 주식을 비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금 들고 있는 거. 네. 근데 상대적인 비교를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네. 펀드 매니저끼리는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끼리 내 펀드가 몇 등인 거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마이너스 10이고 저쪽은 마이너스 12면 내가 더 잘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포모가 필요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내 주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현금 비중 너무 높은데?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예. 그런 식의 그런 포모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리고 저번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자기가 미싱 아웃 될까봐 제가 그렇죠. 그게 걱정한다고. 포모죠. 미싱 아웃이 그게 비슷한 포모죠.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주식이 더 빠져버리면 네. 내가 지금 굉장히 조금 갖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반반인데 근데 안 늘렸어. 네. 근데 빠졌어. 땡큐죠, 그러면 뭐. 땡큐긴 하지만 또 계속 그냥 빠진 근데 이제 거죠. 포모는 그쪽 내려가는 쪽은 제가 이제 조 위에 써놓은 게 fear하고 greed하고 예. 있고 greed는 포모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가는 쪽에 이제 생각하는 사람은 내려가는 두려움이죠, 쪽은 이제. 두려움인데 네. 그 뭐 어차피 많이 터진 건데 나중에 뭐 막말로 18% 터지고 나 19% 터지는 건데 그거는 좀 덜한데 진짜 모르겠는데 연말에 확 돌았어. 한 그쵸. 10% 돌았었는데 근데 주식이 없어. 주식이 없어. 주식이 없어가지고 문제죠. 네. 문제면 절대값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보잖아요. 어떻게 얘 쭉 빠질 때 있다가 돌았을 때 제일 적게 갖고 있었어? 네. 안 되겠구만 이런 그게 거가 포모죠. 겁나는 겁나는 거죠. 그게 포모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예. 못할까봐 올라가면. 예. 네. 그런 게 좀 깔려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이 깔려 있는 거죠. 더 현금 비중을 늘리긴 부담스러우니까 네. 서로 주식 이게 뭐 매니저 입장에서. 6월 달 요번에 몇 번 랠리가 있고 그럴 때 내려갔다 쇼텀으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요번에는 이게 매번 있는 현상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조금 고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00년, 2000년도 7월, 뭐 2001년 3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저 때는 닷컴 버블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닷컴 버블 때 현금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올라가는, 저는 이제 저걸 보여드린 게 올라가는 쪽을 생각하지 말고 현금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가 오히려 타이밍이라는 네.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오버솔드 돼 타이밍상에서. 있다. 예, 네, 오버솔드 오버솔드 되는 상태가 어디가 끝인지는 네. 모르지만 바이백으로 줄여서 현금 비중을 줄여 들어가는 시점이 오히려 바이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네. 사실 ELS, 뭐 ETN 얘기도 오늘 그거는 뭐 오늘 다음 주에 네. 다음에 또 시간 네, 되실 때 시간 관계상 네. 이것도 사실 궁금한 얘기지만 아, 다음 네. 시간에 ELS, ETN 그 얘기도 하나는 한번 그냥 ETN이 상장 폐지가 됐어요. 레버리지 ETN이 그래서 그런 건 위험하다. 네. 그 정도로 홍콩 그냥 생각하시면 관련돼서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 이것도 부분도. 한번 다음에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도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테이블 앱스 케빈 강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